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가 방송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16회차죠. 16회까지 적당 덕후의 오프닝은 무언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 프로그램의 이름이 적당 덕후인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연출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인지, 아직은 모호하죠. 딱 이것이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모함이야말로 우리 인생 그 자체고 적당 덕후라는 콘텐츠의 정체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이런 못난 적당 덕후를 빛내주시는 분은 이 콘텐츠를 즐겨 들어주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일생을 걸고 몰입한 무언가를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스트 분들이겠죠. 적당 덕후가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익스트림 여행을 즐기는 그녀, 부족하고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여행을 사랑하는 그녀, 체르노빌 소녀, 그녀와 함께하는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라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늘은 인사할 시간마저 정말 아깝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니. 하지만 모르죠. 체르노빌 소녀는 콘텐츠가 너무 좋으면 갑자기 한 회 연장할지도? 아유, 그러면 너무 좋죠. 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갑자기 찐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계시네요. 이런 걸 여러분에게 사진 찍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라디오는 이런 걸 상상하는 것도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제나 체르노빌 소녀님은 마지막은 좋은 것을 아껴놓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회차에서 우리가 이제 칠레로 들어가는 입구 얘기만 살짝 하고 안데스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네. 오늘 드디어 안데스를 벗어납니까? 오늘 벗어납니다. 그만큼 제 여행도요. 안데스에서 시간을 허비한 날들이 많았거든요. 안데스에서 보낸 고통의 날, 과연 안데스를 벗어나면 자전거 여행에 행복이 펼쳐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페루에서 국경 도시인 타크나까지 이동을 했었어요. 여기도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타크나. 다우니를 만났던 일화 네네. 얘기했었죠. 끝없이 펼쳐지는 다운힐.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은 아직은 안데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어필을 올라가면서 이동을 했어요. 가장 높은 패스에 도달을 했거든요. 거기가 네. 이제 페루 끝자락에서 칠레로 가는 길이었는데 역시 안데스는 사람을 쉽게 보내주지 않는 곳이군요. 쉽게 안 보내줘요. 쿠스코 지났다고 해서 어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데스가 끝나는 지점, 이제 가장 높은 네. 언덕을 지나는데 지금 언덕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다 4,000m에서 5,000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산들이죠. 드디어 그런 어필 구간이 끝이 보이고 이제 칠레로 가는 길인데 그 앞에 펼쳐진 길들이요. 네네. 어마무시한 다운힐만 남아있더라고요. 아하. 그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루가 해발 4,000m, 5,000m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국경을 넘어서 칠레부터는 해변가가 보이는 그런 곳이니 아니 그럼 설마 다운힐 시작되는 지점에서 저 멀리 태평양이 보이나요? 아니요, 거기서 보이진 않았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도로 보면은 해발 몇 미터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다 다운힐만 있었던 거죠. 제 눈에는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듯이. 약간 방학을 앞둔 초딩의 심정,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달렸어요. 진짜 경사진 다운힐을 한 2-3시간 정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2-3시간씩이나. 국내에서도 뭐 다운힐 최고의 장소 뭐 이화령 아니면 뭐 대관령길 뭐 그런 데서 다운힐 내려와 봤자 10분 15분이죠. 뭐 그래봐야. 네,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그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런 다운힐을 2-3시간 정도 내려왔다는 거는 자전거 덕후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이야기거든요. 일단 안 믿겨요. 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여러분, 안데스입니다. 안데스에서 해발 0m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쵸. 하기야 한 뭐 4,000m, 5,000m에서 다시 해발 고도를 0m로 떨어뜨리려면 2시간, 3시간
충분히 이상 걸릴 수도 있겠다. 자전거 무게만 한 40kg, 45kg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5kg에서 거진 뭐 50kg까지도 갔죠. 거기에 이제 몸무게 입고 있는 옷까지 하면은 한 100kg 정도 되는 걸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신나는 게 아니라 약간 무서운데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구간은 길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토바이 수준의 속도로 내려오는데 그쵸. 그 정도면 뭐 우리 시속 5, 60km까지도 나왔을 것 같아요. 무서운 마음도 들지만 너무너무 짜릿한 거예요, 이게. 그거야. 네. 그 중간에 멈추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이때 남기지를 못했어요. 야, 이게 재밌어요. 최림 선생님 얘기는 너무 힘들어도 사진이나 영상을 못 남겨. 근데 너무 신나고 재밌어도 못 남겨.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순간을 즐기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남겨놨으면은 추후에 되게 좋은 자료도 되고 컨텐츠도 됐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갈 거예요, 아마. 진짜로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지 않으세요? 정말 좋았던 기억은 내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불쑥 깼을 때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차오르는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괜히 입가에 미소도 번지고 희죽희죽 웃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수도권에서 가장 흔하게 즐기는 다운힐이 남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남산을 자전거로 체르노빌 선생님 올라가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네, PR이라고 불리는 퍼스널 레코드 개인 기록 한 몇 분대 끊으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체감상 한 10분 정도면은 갔던 것 같아요. 9분 10분 그쵸. 네. 대부분 그 정도죠. 이제 9분 10분 힘들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건 정말 금방이잖아요. 정말 금방이에요. 네, 정말 금방이죠. 내려오는 거 한 2분 30초 3분 걸리나? 근데 그거마저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신나죠. 근데 2-3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남산이 3시간 동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요. 딱 야. 정말 경사도가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그거 보일 것 같아요. 태평양 그쪽 오른쪽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에는 사막이 펼쳐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설산을 넘어서 네. 그렇죠? 빙하 협곡과 설산을 넘어왔더니 사막이 펼쳐집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열심히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문득 뒤를 돌아봤거든요. 네. 와, 제 앞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뒤엔 장벽이 있겠죠. 뒤에는 안데스 산맥 진짜 어마어마한 장벽처럼. 네. 음.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비현실적이다. 내려와서 사막인데 저 멀리는 내가 3시간 동안 내려왔던 저 멀리 뒤로는 설산이 그것도 안 돼서 굉장히 삐죽삐죽하잖아요. 그 네네네. 뾰족한 산봉우리들이 보인다는 건.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저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와, 내가 저런 어마어마한 곳에 올라갔던 것인가 이러면서. 그때 남자친구 반응도 궁금하네요. 어떤 표정 짓고 있었습니까? 자전거 덕후라서 더 재밌고 신나했을 것 같은데. 제 앞에서 저 멀리 먼저 가면서 즐기고 계셨어가지고 자기 혼자 신난다고 더 밟았구나. 네,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될 거예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둘이 서로 내리막길을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다 보면 100% 낙차하죠. 큰일 납니다. 사고 나요. 네, 다운힐에만 집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칠레 국경 도시인 아리카라는 도시로 넘어갔어요. 도시 이름 예쁘다. 아리카. 이쁘죠. 네. 자전거로 국경을 넘어보는 건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계속 안데스였으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로 국경을 넘으시던데 보통 자동차를 세워놓고 차 안을 검색을 하거든요. 차 안에 혹시 무기가 있는지 뭐 사람을 납치했는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남미 국가들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마약이나 밀수품 같은 거 없는지 검사하는 게 더 크겠죠. 저희도 자전거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를 해체해가지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자전거를 해체하니까 짐만 빼는 게 아니라? 자전거의 짐을 이제 해체하는 거죠. 그게 장착이 자전거 되어 있는 짐들을 거예요. 다 빼서. 네. 이게 되게 일인 게요. 그냥 양쪽에 가방 2개가 아니라 프레임에도 가방 달고 뭐 앞에도 달고 여기저기 많이 달거든요. 그렇죠. 주렁주렁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하고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지. 얼마나 귀찮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네, 하지만 잡혀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 국경 검문소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전거 여행자로 위장하고 마약을 운반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니까요. 저희가 배낭여행자 신분이면 그냥 배낭 하나만 덜렁 놓고 검사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데 자전거니까 얼마나 더 귀찮았겠어요. 그럼요. 이해되죠.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누가 봐도 좀 이방인 자전거 여행자의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원래는 가방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큰 가방만 좀 대충 검사하고 작은 가방들은 좀 봐줬던. 혹시 칠일 소녀님 네. 그때 이제 칠레 국경 도시까지 시간이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지난 거죠. 네. 그 정도 여행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몰골이 어땠을지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 별로 안 해봤는데 네. 지난번 회차 때 PD님이 홈리스, 추노였다고. 네, 추노군, 추노. 추노각. 네. 그래서 상태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쟤네 자전거 여행하는 애들인가 보다 하면서 좀 봐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길에서 자전거 여행자가 흔치는 않을 테니까 국경 검문소에 계신 경찰이나 주변에 같이 검문당하고 있던 여행객들도 이동객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엄청 쳐다보셨고 검사를 하고 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칠레 들어서자마자 이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정표? 걸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막 엄청 신나했거든요. 와 칠레 드디어 칠레 왔어 이러면서.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본적으로 남미 사람들이 텐션이 높아. 맞아요. 예,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탈리아 남친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같이 텐션이 좀 높은 편 아니었나요? 텐션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죠. 수다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사실 저도 몰랐는데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수다쟁이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수다쟁이 맞죠. 예, 엄청난 수다쟁인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능가하는 게 이탈리아나 이제 스페인이나 스페인. 중남미의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말을 걸어 아무한테나.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우리는 잘 안 그러잖아요. 저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죠. 그죠? 그런 게 약간 신뢰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주 짧은 순간 인싸가 되셨겠네요. 엄청 인싸가 됐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막 와서 사인해달라거나 사진 찍자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몰골이 추노라가지고. 설마 그때 혹시 약간 냄새나거나 그랬을 수도. 모르죠 뭐. 자전거 여행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세탁 같은 거 자주 못하니까. 그리고 세탁을 해도 그 냄새가 배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더럽게 다니진 않았어요. 그 빨고 나면 금방 마르는 소재들 있잖아요. 속건성. 그래서 빨래를 해서 어떤 날에는 그냥 자전거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홈리스. 칠레 얘기 계속해 보셔야죠. 이제부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실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우수아야였거든요. 우수아야? 이제 남미 최남단이죠. 최남단 땅끝마을이죠.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공항인 남극에 있는 맥머도 공항을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민간 상업기들이 취항을 할 수 있는 가장 최남단에 있는 곳이 푼타 아레나스라는 공항이고, 푼타 아레나스 가기 직전이 우수아야. 왜 하필 우수아야였냐면 네, 왜 우수아야예요? 저희가 뭐 계획적으로 목적지를 설정했던 건 아니지만 최일미 선생님은 무계획적이었고 이탈리아 남친도 비슷한데 비슷했다. 우수아이아가 결정된 이유가 이탈리아 남친호가 구남친호가 네, 이탈리아 남친호. 남친호가 네. 저한테 이제 처음 여행 시작할 때 네.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을 하니까 자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설마 반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반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생각하셨구나. 반지일지도 모른다고. 네. 이게 반지 같이 생긴 자전거 벨이었어요. 좀 동그랗게 생겨서 골드 색깔의 네네네. 마치 반지처럼 보이는 그런 자전거 벨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자기랑 남미에 가서 네. 그 세상의 끝이라는 우수아이에 함께 가줘라면서 무릎을 꿇고. 그 이탈리아 남친호는 그때만큼은 자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네. 너무 로맨틱해서 그래 우수아이야 가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씨 뭐야 자전거 배를 손가락에 끼워주고 일단 개고생 시키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수아야가 어디야? 아 사실 얼마나 가야 돼? 맞아. 그런 것도 궁금했을 만한데 가자. 가지 뭐. 네 그땐 그랬었습니다. 역시 사랑의 힘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우수아야였는데 이제 저희가 안데스를 굉장히 힘들게 넘어서 칠레에 왔잖아요. 네. 슬슬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이제서야. 왜냐면 이런 여행일 줄 몰랐는데 네. 맛을 봤잖아요. 호되게. 너무 보셨죠? 너무 봤죠. 남친호께서 생각하셨던 굵직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칠레에서는 아타카마 사막. 아니 왜 이렇게 힘든 데만 가? 그 얘기 또 그리고. 그리고 우수아야까지 가기 전에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파타고니아 지역.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세계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한데 그 말은 편의시설 따위 없음. 인적 없음. 포장도로 따위 없음. 사람이 없음. 네, 사람도 없음. 이런 곳이란 얘기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면 되겠지 하고 여행을 떠나온 거였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3개월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페루에서 보낸 거예요, 이미. 그렇죠. 시간도 돈도 체력도 많이 소모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 됐고 게다가 이제 당장은 칠레니까 아타카마 사막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아봤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사막이라고 해도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생기는 거겠죠? 아타카마에는 오아시스 따위 없어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연간 강수량이 실제로 거의 없다. 그 아타카마 사막에 이런 얘기 있어요. 비가 내리면서 증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뜨겁고 고온 건조한 지역은 비가 당연히 하늘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도착하기 전에 다 증발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타카마도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을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네. 이제 그 아타카마 사막 가운데에 거인의 손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조형물이 있대요. 어떤 조형물이죠? 사람 손 모양인데 그 마치 모래로 만든 듯한 그런 조형물이에요. 그 아타카마 사막의 상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게 아타카마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있대요. 그걸 왜 가운데 놨어? 몰라. 힘들게. 시작점에다가 두지.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게 보고 싶다고 네. 남친호께서 아타카마 사막에 꼭 가고 싶다. 네. 나의 로망이다. 징징징징 거리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 남친호가 진짜 로망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잖아요. 절약 안 됩니다. 안 되죠. 여행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니까. 맞아요. 네. 숙박요금만 해도 얼마예요. 아무리 민박집 같은 그러니까. 데서 잤어도. 차라리 그 돈을 탈탈탈 다 모아서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했으면 훨씬 더 재밌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럼요. 전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한 거. 그래서 이미 안데스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려가지고 그 아타카마의 사진을 보자마자 네. 절규를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절규를 하면서 질색팔색 거부를 했거든요. 아타카마 가자고 그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야. 뭐 칠레도 갔다가 뭐 아르헨티나 간대요. 그래서 그냥 칠레 가는구나. 산티아고 이미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려면 아타카마 사막을 지나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는 진짜 내가 절대 못 가겠다. 사막은 절대 아닌 것 같다. 비상식수와 비상식량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을 한 병만 가방에 넣어도 그 무겁죠. 무게가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최소 10리터씩은 짊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럼 10kg잖아요. 그 짓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미 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분들이 대단한 거고 저는 이거는 정말 못 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타협을 해서 네. 저희가 사막 지역은 피해가지고 어머나. 네. 수도인 산티아고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네. 근데 사막도 사막인데 제가 진짜 시간도 돈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이탈리아 남친호는 직업이 없었나요? 뭐 이렇게 편안하지? 남친호는요 그 1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모든 직장도 퇴사를 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출발한 거였어요. 이제 버스를 타기로 결정을 드디어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이제 편한 일만 남았네요. 버스에 자전거 싣고 그냥 목적지까지 쭉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버스에 자전거를 싣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페루에서는 가끔 이제 점프를 하면은 버스에 자전거를 싣는 게 딱히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칠레는 꽤나 좀 엄격한 편이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몰라서 버스 티켓을 구매하기 전에 우리 자전거 여행 중이라 2대의 자전거를 실어야 된다고 미리 얘기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추가 요금? 네. 추가 요금도 지불을 했어요. 박스로 포장도 하고. 그것도 일이었겠다. 그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종이 박스를 어디선가 또 구해와서 맞아요. 버려진 거 주워오고 테이프 사와가지고 포장하고. 네, 그렇게 포장했는데 네. 근데 막상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그 버스 승무원이 있어요. 이게 장거리 이동 버스다 보니까 다른 승객들의 짐을 많이 싣는 편인데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를 반복할 때마다 이제 짐칸에 있는 그 승무원이 짐을 내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남미의 장거리 버스 타보신 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버스에 드라이버, 그러니까 기사님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장거리는 보통 기사님도 2분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버스의 차장 역할을 하던 그런 여객 전무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한 분이 있는데 장거리에 또 한 분이 더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 안에 없어요. 차 안에 없는데 갑자기 휴게소나 화장실 가면 어디선가 나옵니다. 맞아요. 어디서 나오실까요? 버스의 짐칸에서 나오십니다. 버스가 저희 고속버스보다 커요. 1층이 이제 짐칸이고 2층이 승객들이 타는 곳인데 그 1층에서 그러니까요. 짐칸에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짐칸에 짐이 많을수록 자기들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컴플레인 하실 수는 있겠네. 네, 싫은 거예요. 사실 그건 그 시그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짐 때문에 고생을 더 할 테니까 회사에만 돈 내지 말고 나에게도 뭔가의 수고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였던 건데 그 순간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약간- 거부당한 것만. 약간 억울하셨겠구나. 너무 억울한 음. 거예요. 뭐 어떡해요. 결국에는 시간이 되니까 버스는 떠나버리고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못 탔어요. 못 타가지고 아이고. 탑승 거부를 당해서 이제 티켓 환불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 카운터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폐 몇 장 주지 그랬어 이러면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체르노 소리님은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탈리아 남친어도 그런 걸 전혀 캐치 못했구나. 이게 제가 큰 착각을 한 게 이분도 이런 여행을 처음 나온 거죠. 살면서. 개발도상국 국가들 이렇게 하니까 개발도상국 차별 같은데 차별할 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지를 당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 시그널은 대부분 추가로 뭔가를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뭐 이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닌데 마치 뭐 그래 알았다 뭐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들도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내 티켓 아래에 그래요? 내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이 티켓이 맞는데 이 티켓이 써 있어요 하면 이 티켓 밑에 작은 지폐를 하나 껴서 주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손님 내가 보니까 티켓 내용이 맞네요. 예, 탑승하세요. 짐 실으세요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부드럽게 해결됩니다. 좋다. 요 방법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데 입국 심사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는 꼬치꼬치 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짐을 아주 깐깐하게 검사를 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대부분 뻔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너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잡아놓고 구창기 할 테니까 돈으로 해결해봐. 그럴 때 화내거나 그래봤자 전혀 소용없고요. 그럼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인스펙터? 뭐 물어보면서 Something wrong with me? Check my passport please again. 밑에다가 밑에 그쵸.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내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실래요? 하고 주면 그 사람 말 알아듣습니다. 그때 이제 여권 아래에다가 뭔가 지폐를 하나 적당히 끼워 넣으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 액수가 마음에 들면 그러네요. 문제 없네요. You good go. 뭐 가세요라고 하고 아니면 아닌데 문제인데라면 그러면 한 장 더. 하나를 더 살짝 끼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을 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는 네. 이제 처음부터 웃는 얼굴로 팁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깨달으셨네. 네,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행 경험은 많았지만 이제 혼자 여자애가 배낭 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호의적이지. 대부분 호의적이셨어요. 그쵸? 호의적이죠.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요때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드리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했었죠. 그랬더니 네. 모든 게 일사천리인 거예요. 너무 해맑게 짐은 제가 여기 실어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어서 버스 타서 앉으세요. 자전거 여행 중이야?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승복하는 것도 좋은 여행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도인 산티아고에 도착을 하게 됐었고요. 산티아고 데 칠레. 산티아고. 예, 뒤도착하셨군요. 우리가 칠레의 산티아고에 도착한 얘기는 2부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죠? 빨라요. 시간 언제나.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인사할 시간 정말 아깝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채널 미소년인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바로바로 얘기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산티아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산타루시아 언덕, 산티아고 대성당, 아르마스 광장 등등 뭐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늘 그랬듯이 대도시에 도착하면은 먹어야죠. 네, 먹고 쉬어야죠. 매일 한식당을 기웃거리면서 엄청 벌크업을 했었거든요. 살크업이 아니라요? 살크업이죠, 살크업.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팥빙수예요. 오, 한식당에서 팥빙수도 팔았군요. 네, 지금 코로나 이전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인분이 어떤 카페를 하는데 네네. 팥빙수를 파시더라고요. 오,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한국에서 팥빙수. 먹던 바로 그거. 네, 설마 우유를 얼려서 우유였다. 얼려서 우유 얼려서 그 통단팥. 네, 흔히 얘기하는 그 눈꽃빙수 네.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또 남친호께서 한국 음식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비싼 건 다 좋아하는군요. 비싼 것만 먹어. 거기서 한식 굉장히 비쌌을 텐데. 비싸죠. 근데 네. 한식 굉장히 좋아하고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그런 거 먹고 팥빙수 먹고 그러고 다니다가 네. 저희가 장비 쇼핑을 엄청 했어요. 아니 정비의 시간이 돌아오긴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채널 선생님도 그렇고 이탈리아 남친호도 그렇고 너무 장거리 자전거 여행 준비를 소홀히 했어요. 맞아요. 안데스에 진짜 처절하게 저희가 무모한 여행을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매했냐. 네. 캠핑 연료통인 퓨얼 보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은 가스통으로 이제 버너를 켜잖아요. 그렇죠. 가스통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죠. 이제 휘발유를 담아서 그거를 버너와 연결해서 버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연료 자체를 그냥 보통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보통 무연 휘발유 네, 사용하는 맞아요. 거. 아타카마 사막은 점프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남은 거는 파타고니아 지역인데 추워요, 거기가. 춥죠. 가스 버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그렇죠. 기화를 시키는 거니까 추우면 기화력도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또 액체 연료를 가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은 선택 같아요. 여차하면은 불을 피울 때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휘발유를 구하기가 더 쉬운 점도 있고 장거리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요거를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아웃도어 의류도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그렇죠. 파타고니아를 들어가는데 진짜 이제 오지를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네, 정말 오지인 거죠. 안데스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데스도 오지고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건 길이 있고 길을 따라 달리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 하루 이틀 지나면 누군가는 차로 그 길을 지나갈 거잖아요. 근데 파타고니아는 길도 없어. 차도 안 지나 아예 사람이 안 살아.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연 보호 구역이니까 정말 오지인 거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도 안데스에서보다 더 멀어요. 추가로 구매한 장비가 바로 페달이었어요. 페달을 업그레이드하고요. 네. 클릿 슈즈를 구매했어요. 클릿 슈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릿 슈즈가 뭐냐면요. 신발하고 페달을 고정하기 위한 그 사이클용 슈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운동 도구이자 실생활에서 이동할 때도 정말 좋은 이동수단이긴 한데 의외로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페달을 우리가 밟으면 크랭크를 돌리면 뒷바퀴에 있는 크랭크를 돌려서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달을 돌릴 때 크랭크를 돌릴 때 체인을 통해서 흘러갈 때 폴리를 통해 들어갈 때 다 힘손실이 나거든요. 제일 힘손실이 나는 게 보통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밟는 힘만 쓰니까 근데 밟는 게 아니라 신발을 자전거 페달에 붙여버리면 들어 올리는 힘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15%에서 30%까지 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덕을 올라갈 때 그만큼 힘이 덜 드는 아주 좋은 장비죠. 대신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나쁜 점 있죠. 흔히 자전거 동호인들 잘 아시죠? 클바링이라고 하는 일단 정차할 때는 클릿을 슈즈를 클릿 페달에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빼는 게 느리면 그대로 잡바링. 클바링. 맞아요. 제가 이 유용한 장비를 산티아고에서 산 이유가 그 전에는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발이 묶이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계속 일반 운동화를 신고 달렸던 거예요. 네. 안데스에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 이미 남친호는 클릿 슈즈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신고 있었죠. 이탈리아 남친은 로맨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아웃도어 장비 레인 커버 자켓 입고 있고 클릿 슈즈 신고 있고 근데 그렇게 힘든 어필을 벌써 한 달 반 두 달 자전거를 탄 거잖아요. 그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부터 그 클릿슈즈 사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사라? 내가 사줄게가 아니라 사라고 했어요. 수진 클릿 슈즈 사줄게. 클릿 슈즈 장착해가 아니라 네, 뭐 너 사라?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발이 묶이는 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효율적인 것도 잘 몰랐고 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클릿 슈즈를 신었다면은 안데스 그 어필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시다가 클릿 슈즈를 빼고 정차하려면 클릿 슈즈를 빼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쳐서 또 낙차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더 크게 다쳤을 수도는 그러니까 있겠다. 일단 뭐 지금은 체르놀 소녀님 자전거 굉장히 잘 타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만약 지금 체르놀 소녀님이 누군가에게 클릿 슈즈를 권한다면 한 달짜리 장기간 어필 여행을 한 사람한테 클릿 슈즈를 권하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이미 평지에서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타고 올라가라고 하시겠죠. 맞아요. 왜냐면 아까 클바링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처음으로 클릿 슈즈를 신으면서 예, 보통 우삼삼 좌삼삼이라고 예, 오른쪽으로 3번 넘어지고 왼쪽으로 3번은 넘어지는 게 기본 코스죠. 진짜 너무 어색해가지고 산티아고 시내에서 계속 넘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때 처음 넘어진 거겠어요. 이미 많이 넘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데 또 까지고 심지어 웃으면 안 그냥 되는데. 까지는 것도 아니고 터지듯이 아이고. 그러니까 무릎을 한번 다쳤었는데 피가 고여 있었나 봐요. 아이고. 근데 클바링을 하면서 거기가 또 와장창 터진 거예요. 무릎이. 아니 그럼 무릎 보호대라도 좀 하고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셔서 그럴 걸 그랬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면 좀 무릎 보호대라도 좀 하고 팔꿈치 보호대 같은 거 하면은 그나마 좀 덜 다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됐으면은 있어도 귀찮아서 안 썼을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준비 과정을 마쳤고 휴식도 하셨고 드디어 그럼 이제 파타고니아로 떠나시게 되는 거죠. 설마 거기서부터 파타고니아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일 텐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신 건 아니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거기도 야 사막 점프했으니까 음. 거기까지는 그래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사막 점프해. 파타고니아 자전거 타야 돼. 안 된다고 질색팔색하면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네. 푸에르토 몬트로 향하게 됐는데 파타고니아 지역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파타고니아는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인데 네, 푸에르토 몬트까지 도착하고요. 여기는 산티아고에서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래도 한 10몇 시간 걸렸을 것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상으로만 봐도 칠레가 나라 자체가 되게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네, 정말 길죠. 근데 산티아고에서 쭉 한참 또 내려가야 됐던 곳이니까 그렇죠. 네, 하루가 넘지는 않았죠.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푸에르토 몬트가 이제 파타고니아가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간 거였는데 파타고니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파타고니아는 인적이 드문 곳이죠. 인적이 드물죠. 드물고요. 차도 많지 않고 이제 수많은 빙하와 빙하호가 위치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자전거 여행자분들 해외 여행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레전드 코스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렇죠. 로망으로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로드트립의 전설 칠레 7번 국도가 있거든요. 네. 어떤 곳입니까? 칠레 7번 국도가 뭐냐면요. 저희가 칠레에 온 이유가 파타고니아 지역을 여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가자고 한 세상의 끝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이제 저희는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이라고 불리는 극강의 아름다움과 난이도인 로드트립의 전설 칠레 7번 국도를 달리게 됐었어요. 까레테랄 아우스트랄과 칠레 7번 국도.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이 칠레 7번 국도예요. 아, 까레테랄 아우스트랄이 칠레 7번 국도군요. 네, 그렇게 불려요. 전 세계 어디나 7번 국도는 다 그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예쁜 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7번 국도도 동해안 지나가잖아요. 아, 근데 일본 7번 국도도 우리 동해,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해라고 우기는 네.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저도 자전거로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7번 국도는 다 바다를 면하면 7번 국도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리고 그 길을 혹시 체게바라가 여행했던 고물 오토바이 보데로스를 타고 여행했던 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 체게바라가 여행했던 길은요. 정확히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루타 40이라는 길인데요. 이제 지역은 루타 40. 네, 그 오토바이로 여행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그 길을 거꾸로 멕시코에서부터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게바라는 사촌이죠. 자기 사촌과 같이 포데로스라는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저는 그 길을 반대로 한번 내려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오토바이 탔던 건 아니고 자전거를 탔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요? 버스를 타고요. 버스를 타고. 네, 그때는 돈이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 없었으니까. 체게바라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체르노빌 소녀님의 여행도 체게바라가 여행했던 그 길과 일정 부분 겹쳤던 거네요. 그런 셈인 거죠. 여행하실 때 그때 체게바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여행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갔다 와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건가요? 거기 있을 때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냥 너무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지. 뭐 쿠바의 뭐 혁명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사실 영화도 나중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오고 모터사이클 나서. 다이어리를 그 전에 보신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 길이 체게바라가 갔던 그런 길과 유사한 곳이다. 그런 지역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왜냐면 어떤 카페를 갔는데 체게바라 포스터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남미에는 굉장히 중남미에는 체게바라 형상을 한 일종의 대중 예술이 돼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유난히 더 많았던 거예요. 체게바라가 지나갔던 길이라고 또 유난히 그랬군요. 그때 좀 많이 검색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제 SNS 얼굴책에 보면 소개글이 써 있잖아요. 스페인어로. 뭐라고 써 있죠? 예. 그죠. 그걸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으니까. Seamos realistas.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아. 예. 그리고 soñemos lo imposible. 그건 뭐죠? 하지만 불가능한 꿈을 꾸자. 이게 체게바라가 한 말입니다. 체게바라가 했던 네. 말. 제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인데 제가 이 말이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이야말로 현실주의자가 되라. 지독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꿈을 꾸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 이런 말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정말 이루기 어려운 너무 실현하기 불가능한 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노력해 열심히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체게바라 생각한 혁명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체게바라가 혁명가가 좀부터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 체게바라는 말 그대로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아빠도 의사. 맞아요. 아빠도 의사인 아주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중상층에 가깝죠. 그래서 의대 재학 중에 사촌과 함께 고물 오토바이를 하나 포데로스라는 걸 빌려서 두 명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남미를 쭉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까지 가려고. 근데 남미를 여행하는 길에 체르노빌 소녀님이 중간에 만났던 그 안데스도 다 넘고
어떤 안데스 마을에 가면은 누가 아프대. 근데 이 사람은 뭐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생이잖아요. 가서 진료도 해주고 어떤 병 갖다 큰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안데스 주변에 많은 서민들이 민중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각성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살 때는 부족함 없이 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는 정말 간단한 알약 몇 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병조차 고치지 못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신음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면 세상이 뭔가 이상한 게 아닐까?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면 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지 말고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담은 게 이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였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체게바라 평전을 한번 사서 읽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영어 공부한다고 겉멋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만 읽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된 굉장히 두꺼운 체게바라 평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몇 번 더 읽고 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혼남이고 미남이죠. 인정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길을 같이 그래도 저는 거기에 좀 감명받아서 체게바라가 여행했던 길을 거꾸로 한번 내려가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까지 쭉. 하지만 그때도 파타고니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체게바라 얘기를 해보고 있었고요. 카레테라 아우스트랄. 이게 체게바라가 갔던 길보다 사실 더 어려운 구간이래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체게바라가 갔을 때는 당시에 길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그 카레테라 아우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루타 45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은 좀 피하시고 루타 42도를 선택해서 많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쪽 길을 선택 안 하고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이탈리아 남치노.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고요. 선택지가 없이 그냥 길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요 길로 해서 우수아이아까지 가자. 똑같은 파타고니아 지역인데 이제 도로는 다른 칠레 7번 국도를 저희가 달렸거든요. 그러자 해가지고 그냥 뭐 길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요 정보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행을 갔다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차라리 좀 더 편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그때 약간 깊은 빡침이 다시 올라오며. 올라왔죠. 네. 올라왔는데 어떡해요. 이미 다 끝나고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남친은 왜 그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정보를 몰랐었나 아니면 어려운 길이 더 재밌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수아이아를 가는 방향이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길이 요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을 통해서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갔었는데 진짜 극강의 아름다움과 난이도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루타 40 쪽은 그냥 평탄한 길 위주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다 깔려 있는데 네네. 저희가 간 데는 비포장 도로가 난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길을 만들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이탈리아 남치노는 어려운 길만 고집하는 겁니까? 근데 정말 비포장 도로를 달리니까 달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터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안 되는 게요. 오호. 이렇게 도로가 아직 안 깔린 구간들이 많다 네네. 그랬잖아요.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채널 선생님 제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건데요. 네. 이거 그 고생을 했는데 사람은 지나친 고생을 하면은 뇌는 우리의 기억을 보정시켜라서도 고생을 잊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천연 도파민과 비슷한 건데 이거 혹시 후에 기억 보정 아닙니까? 뭐든지 지나고 보면은 다 추억이고 좋았던 것이다. 체레노 소녀님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뭔데요? 우리 체레노 소녀님과 방송을 한 해 더 만들어야겠다고. 진짜요?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얘기를 못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파타고니아 들어갔기만 했고 파타고니아 얘기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저희가 안데스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요. 안데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파타고니아 정말 여기 파타고니아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와 아름다움 얘기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에피소드 엄청 많은데 제가 가진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벌써 저희가 2부까지 끝난 건가요?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해 더 체르노빌 소년님을 모시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 쏘리 질러!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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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오늘로 저도 끝나는 줄 알아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한 주 더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아, 재선님은 어떠세요? PD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군요. 그만 만날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고요. 저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뒤에 보이지 않는 청취자를 생각하세요. 아, 그분들을 만나는 청취자분들. 겁니다. 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고요. 네. 사실 제가 뭐 남미 미친 자전거 여행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러 나왔지만 갖고 있는 다른 에피소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정말 즐겁게 재밌게 들으셨다면 또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채소녀를 다시 보고 싶다고 네. 꼭 좀 글을 남겨주시면 어딘가에 OBS 라디오 FM 99.9 공식 채널이 OBS의 너희 튜브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OBS 라디오 FM 99.9 공식 채널이 OBS 라디오의 공식 너희 튜브입니다. 거기에 적당 덕후 에피소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나 혹은 팟빵에서 적당 덕후 체르노빌 소년님 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키신 대로 해야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꺼무이키 있잖아요. 꺼무이키. 네. 여기에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내용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의 이름이 적당 덕후인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의 얘기가 나오는데 게스트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방송도 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았는데 주석이 더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없으면 한 번 하고 잘릴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적당 덕후가 16회까지 오는 동안 방송을 한 번 하고 돌려보내드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고요. 적당 덕후에 소개될 만한 덕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콘텐츠가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소년님 사실 그런 분이시죠. 자기 콘텐츠가 확실한 분? 저는 그쵸. 솔직히 콘텐츠 자체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네.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았었죠. 네. 근데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럼 이제 이번 편은 편집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감사합니다. 거를 해주시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공약 거주셨고요. 예, 이번 편 편집은 체르노빌 소년님이 할지도 모르는